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마음이 찜찜하지요. 처음엔 그저 내가 예민한가 싶다가도 비슷한 느낌이 반복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관계는 마음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돌려주지 않고 자꾸만 가져가기만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문제없어 보여도 함께 있을수록 지치는 사람,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이 작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때로는 천천히 나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딱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지치게 만들고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숨어있는 신호를 살펴보고 꼭 싸우지 않고도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해법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게 하는 사람. 주말 오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한때는 서로의 고민을 밤새 나눴던 그런 친구였죠. 카페에 앉아 주문한 커피가 식어갈 동안 그 친구는 최근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람인지, 동료 중 누가 자기 아이디어를 가로챘는지, 요즘은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건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상황이면 나라도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중간중간 맞장구도 치고 내가 아는 비슷한 상황도 살짝 얘기하며 공감하려 했었죠. 하지만 나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내 요즘 근황이나 나도 요즘 좀 지쳐있다는 말은 애초에 꺼낼 틈조차 없었달까요? 그렇게 2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근처 공원을 조금 걸으며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지만 친구는 갑자기 생각났다 며 급히 다음 약속이 있다고 했죠. 헤어지는 길,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속으론 이상하게 허탈했습니다. 마치 감정이 다 빠져나간 풍선처럼 몸도 마음도 축 늘어진 기분이었어요. 내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드는 그 느낌, 그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경험은 자주 반복됩니다. 처음엔 내가 말하는 걸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며 넘기지만 곰곰이 떠올려보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의 고민, 그의 상황, 그의 감정. 나는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을 통째로 받아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감정 소모형 또는 정서적 흡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까지 하느라 내 에너지를 쏟았지만 그 사람은 내 감정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진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말할 대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위로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신의 말은 그들에게 소통이 아니라 잠깐의 쉬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면 당신 마음은 점점 피로해진다는 겁니다. 상대는 후련할지 몰라도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공감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없고 기울어진 대화는 결국 한 사람의 에너지를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 피로감은 단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고갈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상대에게 불만을 털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 만남을 미루거나 잠깐 거리를 둬보세요. 이번 주는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 요즘 좀 바빠서 연락이 늦을 수 있어. 나중에 편할 때 보자. 라고 한 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감정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인연이었다면
멀어진 거리 하나쯤은 감당해낼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거리 덕분에 당신은 더는 지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들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신의 기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운이 빠지는 관계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 마음이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미안해지게 하는 사람. 지인 중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톡이 왔어요.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 널 못 챙겼다. 미안해. 그러면서 은근히 서운하다는 뉘앙스를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네가 먼저 연락 자주 했었잖아. 나 요즘 진짜 힘들었거든. 순간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던 건 나도 마찬가지고 나 역시 요즘 바쁘고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투엔 어딘가 내가 먼저 챙겼어야 했다는 메시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톡을 돌이켜보며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나? 혹시 내가 너무 무심했나?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그와 만나게 됐는데 대화 도중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너는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지. 자기 일 바쁠 땐 주변 잘 안 보잖아.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가만히 웃고 넘겼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뭔가가 꾹 눌리는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왠지 자꾸 미안해지는 마음.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고도 말 못하겠고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변호해봐도 그 마음 한켠엔 여전히 내가 부족했던 걸까 하는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했던 것 같고 조금 더 챙겨줬어야 했던 것 같고 상대방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나 혼자 괜히 자책하게 되는 관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미안함이라는 감정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요구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의 기대를 말없이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감정의 빚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난 괜찮아 라는 말 뒤에는 하지만 네가 조금 더 해줬으면 좋았겠지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성 혹은 죄책감 유도형 조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놓고 비난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의 서운함이나 욕구를 직접 표현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눈치채고 채워주길 원하죠. 그래서 당신은 말로 들은 적 없는 기대 앞에서 늘 조용히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어느새 당신은 거절을 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늘 조심스럽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지요. 이럴 땐 관계 안에서 감정의 주인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불편한 감정까지 전부 내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나의 책임이 아니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에 무조건 휘둘리지 않고 감정의 경계를 세우는 연습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그 사람의 전부를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의 말이 친절하게 들렸더라도 그 말이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었다면 그건 분명히 살펴봐야 할 감정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돌보는 일이지 한쪽이 미안해지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꾸 위축된다면 그건 그 관계가 괜찮은 척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괜찮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 앞에선 말을 줄이게 만드는 사람.
어느 날 저녁, 친한 모임에서 오랜만에 지인 몇 명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엔 편하게 웃고 떠드는 자리였지만 그날따라 나는 유독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만 괜히 한 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었죠. 그 모임엔 항상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이끄는 친구인데 언젠가부터 나는 그 친구 앞에서 말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번 내가 무심코 꺼낸 이야기에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좀 생각이 짧은 거 아니야? 장난처럼 웃으며 얘기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앞에서 이야기할 때 늘 한 번씩 머릿속에서 검열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꺼낸 말에 또 뭔가 꼬집듯 반응하지는 않을까? 이번엔 어떤 말로 날 깎아내릴까? 이런 생각이 스치고 나면 말하는 게 괜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고개만 끄덕이고 웃음만 따라 하게 되죠. 그 사람은 분위기를 망친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날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마치 미숙한 사람,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즐거운 자리인데 말이 줄고 집에 돌아와선 괜히 나만 묵직하게 남겨진 기분. 그게 처음엔 잘 몰랐지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내가 말하는 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을 때의 나 자신이 불편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비판형 관계자로 자신의 기준이 옳고 자신의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강한 편입니다. 표현이 직설적이고 상대방의 말에 그건 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같은 교정적 반응을 자주 보입니다. 그 말들이 매번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말의 내용만 붙잡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드는 태도, 그것이 바로 상대를 위축시키는 원인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우월함으로 덮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누군가보다 위에 서 있다고 느낄 때에만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주도권을 가지려 하고 상대를 교정하려는 말투를 씁니다. 그들의 말은 강하지 않아도 당신의 침묵은 이미 그 관계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점점 말이 줄어들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고 더 확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침묵은 갈등을 줄이는 대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자는 태도는 당신의 존재감을 점점 흐리게 만들고 결국엔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다시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 연습입니다. 반박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짧은 말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나를 위축시키는 사람 앞에서의 침묵은 내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연습이 된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자꾸 작아진다면 그건 관계의 방향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마음의 직감입니다. 네 번째,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는 사람. 일요일 오후 휴대폰 알림이 떴습니다. 내일 점심 괜찮지? 오랜만에 얼굴 보자. 몇 주 전부터 만나기로 했던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문자엔 웃는 이모티콘도 있었고 별다른 말투도 없었는데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든 오랜만에 누굴 만난다 하면 설렘이나 반가움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 사람과의 만남을 앞두고는 늘 어딘가 눌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 사람이 싫은 것도 아니고 나쁜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무슨 일이 또 있었을까? 요즘도 많이 힘들다던데. 내가 또 들어줘야겠지.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벌써
위로해주는 역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엔 그 사람이 힘든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같이 울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늘 위로받는 자리에 있고 나는 늘 그 감정을 받아내는 자리에 있다는 거려. 가끔은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넌 요즘 어때?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다시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고민으로 대화는 되돌아가곤 했죠. 그래서일까요? 이번 약속도 사실 몇 번이나 취소하려다 괜히 상처 줄까봐 또 서운해할까봐 조심스레 잡은 자리였습니다. 근데도 문자를 확인한 순간부터 벌써 지친 마음이 앞서 나가 버렸습니다. 만나기도 전인데도 마음이 무겁다는 것.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같은 역할만 반복해온 내가 알고 있는 예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종 피해자 고착형이라 불립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늘 외부 탓으로 돌리고 변화하려는 시도보다는 지속적인 위로와 공감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대화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되고 아무리 조언을 해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지만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상대는 감정을 해소하고 나는 감정을 짊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들은 종종 외부 통제 지형,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문제를 자신의 선택이 아닌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느끼며 그에 따라 스스로 책임지기보다 타인의 공감과 보호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점점 정서적 보호자 역할에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역할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주겠어. 그래도 나한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잖아.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주지만 정작 당신의 감정은 누구에게도 말할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땐 내가 늘 받아줘야 한다는 무언의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위로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는 시간보다 만나기 전부터 벌써 지치는 관계라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계속 받아주는 것만이 다정한 게 아닙니다. 가끔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듣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관계 속에서 당신도 한 사람의 감정을 가진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돌볼 시간은 필요하다.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관계는 서로에게 기대는 일이지 한쪽만의 어깨에 계속 기대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무겁게 느껴지는 그 마음은 이미 당신이 지고 있는 다른 이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잘 지내다가도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얼어붙게 하는 사람. 그날도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몇 년째 알고 지낸 모임 친구들과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분위기도 좋았고 간만에 편하게 웃는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친구가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넌 항상 뭔가 착한 척 하잖아. 근데 은근히 자기 고집 세더라. 말끝에 웃음이 붙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근데 나는 속이 조용히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지만 내 안에선 대화가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그 말 진심이었나?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생각했을까? 별것 아닌 한마디였다고 넘기기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친구는 종종 그런 식입니다. 대화 도중 갑자기 넌 진짜 눈치 없어. 그거 네가 한 거야? 의외다. 같은 말을 장난처럼 웃으며 꺼내곤 합니다. 순간 정색을 할까도 고민하지만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결국 애써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던진 말은 유난히 오래 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야 마음이 불편했다는 걸 느끼고 나중에는 괜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정말 내가 그런가? 그렇게 보였나?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말들. 분명 함께 웃고 있었는데 단 한 문장에 마음이 싸늘해지고 그 자리에 있던 내가 갑자기 겉도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순간. 그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감정폭력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직설적인 말보다 농담이나 비유, 빈정거림 속에 비난을 숨기고 그 말의 의도를 애매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라며 빠져나갈 여지를 남기지만 당신의 감정은 분명히 다쳤습니다. 그들은 말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수동적 공격성의 일종입니다.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은근하게 우위를 확보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하려는 태도지요. 상대는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냐고 뒤집어 말하며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 말이 장난인지 비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방식. 그게 바로 감정의 혼란을 일으키는 핵심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감정 분별력입니다. 말의 의도가 애매할수록 당신의 감정이 느낀 반응이 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웃으며 말했어도 당신이 상처를 느꼈다면 그건 농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 사실 조금 불편했어. 이 짧은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상담가에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장난처럼 던진 말이 누군가에겐 진심처럼 박힌다. 말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이 당신 마음에 남아 며칠씩 떠오른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감정의 경계를 흔든 자국입니다. 가볍게 농담을 건네는 관계도 좋지만 그 웃음 속에 상대를 눌러 앉히는 의도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얼어붙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그 관계에서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직감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힘들더라도 웬만한 관계는 그냥 이어갑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고 불편해도 내가 이해해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나 자신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건 성숙함이 아니라 자기 소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붙잡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배려보다 경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애정보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친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상대방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 내가 더 이상 나답지 않다는 것. 그것이 가장 정직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문입니다. 그 문을 세우는 일은 어렵지만 그 문을 통해서야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관계의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편안하기를 바랍니다.